금호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회고사 대비를 위한 수능 기출풀이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서양사상 네 번째 장이고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즉 헬레니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2020년도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도 힌트가 나와 있듯이 갑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시피 헬레니즘 시대도 고대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2020년 14번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력 있고 아름다우며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즐겁게 살 수 없다.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으면 사력 있고 아름다우며 정의롭게 살 수 없다. 뭔가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즐거운 삶은 덕과 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색깔 좀 다르게 해서 해볼게요. 보라색으로. 즐거움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여기에 왜 줄을 끄었냐면요. 색다른 색으로 끄은 이유는 2019년도 바로 그 전년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즐거움, 쾌락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비슷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갑은 이런 즐거움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사람은 에피쿠로스 학파구나 라는 거 아시면서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소크라테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자, 14번.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갑만 볼게요. 을은 시간 관계상 우리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면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자, 우리 욕구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열심히 분석을 했거든요. 요거 3번 페이지에 3번 장에 있는데 잠깐 보고 올게요. 자, 3번 장 중간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 부분입니다. 고통의 원인인 욕구를 분석하는 요 부분인데요. 자, 우리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 지금 비필수적,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은요. 얘네들을 추구하면 그 과정에서 불안이 생겨난다 라고 지금 지문이 나와 있어요. 맞네요. 자, 요거 통해서 우리가 이 지문 맞구나 라는 것을 분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돌아와서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의 욕구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긴 해요. 뭐 식욕, 그리고 성욕, 그리고 명예욕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필수적인 욕구와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필수적인 욕구에는 식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욕구였어요. 그리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에는 성욕이 있었어요. 물론 성욕은 자연적인 욕구긴 합니다. 그리고 명예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얘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 않았어요. 이런 거 기억을 해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는 이 필수적인 욕구, 식욕은 무조건 충족시켜주긴 해야 돼요. 하지만 적당히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명예욕과 성욕은 절제해줘야 되는 요소죠. 왜냐하면 추구하다 보면 불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2번이 아니고 니은, 디귿은 소크라테스니까 넘어가고요. 리을, 이제 갑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즉 쾌락을 위해서 이 즐거움에 대한 쾌락에 대한 이성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즉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쾌락에 대한 이성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우리 자칫 쾌락주의라고 해서 이성의 요소를 빠뜨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성적인 부분이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라고 그때 학습지에도 선생님이 기록을 해놨죠. 여러분들 학습지 또 잠깐 볼까요?
자, 3번 장 이제 밑에 부분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쾌락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성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죠.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갑의 경우도 당연히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을만 다루긴 하는데 맞습니다. 자, 니은 디귿은 틀렸고요. 이 리을 부분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갑 에피쿠로스와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쌤이 여기에 빠뜨리고 안 썼는데 여기에서 근대 서양 사상가는 밀입니다. 밀. 우리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주장한 밀이에요. 한번 써볼게요. 갈로 해서 밀, 질적 공리주의. 자, 따로 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 안 할게요. 뒤에 또 다룰 거니까. 자, 바로 부정의 대답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질문들에. 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밀, 요렇게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행복을 위해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멀리해야 하는가? 쾌락을 위해서 공적인 사회 참여와 같은 것들 우리 멀리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자, 물론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거, 소규모로 뭐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사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예 사회 참여를 하는 그런 거는 거부하고 은둔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밀은 X입니다. 그냥 해놓을게요. 요거는 쌤이 다 미리 체크를 해놓을게요.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자, 2번.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희생하는 것은 선인가? 참고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이기 때문에 행복 증진이 최종 목표입니다. 행복을 증진하지 않으면 날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3번. 사회 전체 쾌락의 극대화를 도덕적 행위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이거는 사실 미를 저격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공리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에피쿠로스를 저격한 질문은 아니라서 굳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4번.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면 고통은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거는 에피쿠로스 학파 동의할 말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밀도 그렇고 에피쿠로스도 그렇고 질적인 부분을 둘 다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 자체가 정신적 쾌락을 육체적 쾌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질적으로 쾌락을 구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더 좋은 쾌락을 보장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의 고통을 참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에피쿠로스는 이야기를 하고 밀도 동의합니다. 5번. 쾌락은 어떤 행위를 추구하거나 기피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인가? 맞습니다. 모든 행동, 도덕적인 것들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둘 다 부정하고 있는 2번이 답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5번 문제, 2020년도 문제도 보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이고요. 여기도 쌤이 빠뜨렸어요. 한번 써봐 주세요. 을은 지금 다루진 않고 다음 시간에 다룰 인물인데 교부 철학입니다. 을은 교부 철학. 자, 뭐 요거는 검은색으로 썼어야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갑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자, 참고로 이 신이라는 존재를 언급하는 학자들이 서양엔 되게 많았어요. 갑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을도 똑같이 신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뭔가 인격적인 그런 신이고 그리고 약간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신이잖아요.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 그런 개념의 신이 아니라 뭔가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으로서도 신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스토아랑 스피노자가 그렇게 언급을 했었죠. 요거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 볼게요. 신이 하는 일은 신의 섭리가 담겨 있다.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신의 섭리가 들어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게 알고 보면 신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즉 이런 거는 우연이 아니라 당연히 원인이 있어서 생겨난 결과다. 자연의 인과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필연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둘러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다. 운명이다 라는 주장을 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나의 삶에 만족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갑은 스토아 학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갑만 보도록 할게요. 밑에 스토아 학파. 갑은 필연성에서 벗어날 때 정신적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필연성은 우리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필연성에 따를 때 이런 정신적 자유, 즉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거겠죠. 자유이자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필연성이라는 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성을 바탕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성주의자이니까. 자,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2번 보겠습니다. 갑은 인간의 영혼 속의 정념을 따르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본다. 아니죠. 우리 학습지에서 제시를 했다시피 이런 정념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부적절한 이제 감정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즉 운명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마음의 불안정한 감정들이 정념인 거잖아요. 이것을 제거해줘야지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념을 따르면이 아니겠죠.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울게요. 정념이 아니라 이것을 이성이라고 바꿔줘야겠죠. 이성에 따라서 살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5번 바로 볼게요. 갑은요, 인간이 오직 신의 은총을 통해서 이거 종교적인 개념이죠. 신과 합일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이 사람은 이성주의자이고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을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답이 3번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3, 4번 풀이를 할게요. 일단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 관련해서 한번 학습지도 보고 올까요? 자, 한번 볼게요. 바로 위에 있어요. 정념을 제거하라. 자, 여기 나와 있죠. 정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념은 제거하고 오히려 이성을 따라주는 게 바로 아파테이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로 돌아가서 이제 오른쪽 위로 가겠습니다. 2019년 수능이고요. 똑같이 고대 서양사상가라고 제시를 하고 있네요. 갑을 나누어져 있습니다. 갑은 우리 아까 이미 언급을 해서 눈치채셨죠? 그렇죠.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당연히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중심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쾌락에 따라 택하거나 피한다. 이거 쾌락주의의 대표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로 줄은 안 끊을게요. 자, 중요한 멘트가 이제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데 모든 행동들은 육체적인 고통이 없고 마음의 혼란이 없는 상태에 기여할 때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죠. 바로 아타락시아가 떠올라야 합니다. 다른 말로 평정심이라고 부르거든요.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이라고 해서 아타락시아입니다. 즉 육체에는 고통이 없고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혼란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아타락시아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최상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을도 보셔야겠죠? 자, 을은요, 쾌락의 유혹에 사로잡혔을 때 이거에 휩쓸리지 말래요. 그리고 나를 경계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정념에 이끌리지 않고 자연의 섭리인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거래요. 이거 방금 내가 우리 학습지 보고 왔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정념을 우리가 이끌려가지 않고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건 바로 뭐였는가? 아파테이아입니다. 즉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념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 운명을 굳건히 따라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 이성의 강조점을 뒀다는 거 여기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쾌락을 중시한 갑, 이성을 중시한 을. 자, 그리고 이 이성을 중시한 이성주의자라는 것까지 오타가 났네요. 이성주의자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성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 알죠? 우리 자연이자 이성이자 신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기 보도록 할게요. 갑, 이성적인 인식을 통해서 이성은 활용해도 되죠, 에피쿠로스? 그런데 모든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모든 정념으로부터 모든 감정적인 것들, 쾌락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벗어나야 된다. 뭔가 말이 모순됐죠? 그래서 아닙니다. 심지어 을도 스토아 학파의 경우도 스토아라는 용어를 여기 위에 안 썼네요. 한번 써볼게요. 지금 자,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 역시도 정념들을 모든 정념들로부터 벗어나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운명을 뭔가 제대로 인식 못해서 생겨나는 그런 마음의 불안정한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모든 정념을 제거하라고는 스토아도 얘기를 안 하는데 에피쿠로스도 당연히 안 하겠죠? 2번 보겠습니다. 모든 고통을 제거하면, 고통이 부재하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쾌락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이거 맞습니다. 빨간색이 나왔네요. 자, 요거는 맞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무슨 용어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거 소극적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설명할 때 적극적 쾌락이 있고 소극적 쾌락이 있다고 했잖아요. 충족을 이제 낮추는 방향인 거예요. 충족이 아니고 욕구를 자, 말이 계속 꼬였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욕구를 최소화하는 거,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잠깐 안 써도 되긴 해요, 여러분들은. 자, 쾌락은 우리 욕구분의 충족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소극적 쾌락은 욕구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에 초점을 두거든요. 충족을 많이 시키는 거,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는 건 적극적 쾌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욕구를 줄여나가는 걸 초점이 둔 게 소극적 쾌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욕구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 옆에 지금 보이네요. 자,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들 중에서도 식욕 같은 거는 그냥 조금만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욕구를 최대한 낮춰서. 그리고 성욕, 명예욕은 아예 절제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고통이 제거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이상의 쾌락을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스토아 학파의 경우는요,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해서 운명을 변화시켜야 한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뭔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네요. 운명을 변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필연적 자연 질서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인간 본성과 우주의 본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이 뒷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보아서는 안 된다.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맞는 말이냐면, 인간 본성과 우주 본성은 동일한 것이냐면요. 자, 인간도 일단 이 우주의 일부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여백에다 한번 써볼게요. 같이 써봐요. 자, 인간은 자연, 즉 우주의 일부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본성은요, 모두 본성은요, 바로 이성이에요, 이성. 즉, 이 인간과 우주의 본성은 이성인 거예요. 우주의 본성도 이성이고, 뭐 이걸 좀 다르게 써볼까요? 자, 이성은 이걸 치우고 인간 본성과 우주의 본성을 그냥 묶어가지고 얘네들의 본성은 이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즉, 이성, 로고스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우주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4번은 답이 안 돼요. 두 개는 둘 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자, 5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 공적인 삶보다는 은둔하면서 사는 삶을 중시해야 된다. 갑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까도 나왔었어요. 근데 을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삶을 강조해요. 물론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걸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 을은요. 우리 스토아 학파의 경우는요.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한번 올라가서 잠깐 볼게요. 학습지에 올라가서 보세요. 자, 세계 시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요, 세계 속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공적인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위에도 이런 힌트가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즉, 공적인 삶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 참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습지 그 전장도 한번 돌이켜서 볼게요. 3번 장까지도 가볼게요. 자, 3번 장에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윗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는 세계 시민주의로 이게 거대한 제국의 시민이라서 세계 시민주의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스토아 학파의 주장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고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됐다. 그 전에 우리 폴리스 국가에서는 되게 사회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사적인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에피쿠로스는 그 정도가 더 강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 적극적 사회 참여를 추구하는 사상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의 평온함에 동그라미 쳤잖아요. 참고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했다는 거지 이거를 아예 이제 빼버리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회 참여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지만 이 스토아 학파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회 참여라고 안 쓰고 은둔하는 삶을 약간 강조를 했다면 스토아 학파의 경우는 사회 참여도 강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헷갈리게 쌤이 표를 그려놓긴 했지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했다고 해서 이거는 아예 제거하라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스토아 학파의 경우는요. 자, 요것도 조금 주의 깊게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을 한 이 스토아 학파의 경우는요. 공적인 삶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적 삶은 중시합니다. 누가? 바로 스토아 학파가. 자, 그럼 2018년 수능 문제도 이제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내려가겠습니다. 플라톤이 나오네요. 지난 영상에서 봤던. 자, 우리 고대 서양 사상가이고요. 을만 보도록 할게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심을 유지한다.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동심. 여기 나와 있네요. 누군지 벌써 눈치를 채셨겠죠? 자, 실수를 하거나 해를 입어도 정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여기고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에는 항상 무관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념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들, 즉 운명에 의한 것들은 그냥 운명으로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 부동심의 개념도 다시 한번 써주면 아파테이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스토아 학파입니다. 자, 을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을, 부와 명예와 같은 것은 원하지도 피하지도 말아야 한다.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쌤이 언급을 하지 않아서 약간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3번에 대한 지금 해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 스토아 학파에서 먼저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나쁜 것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좋은 것에는요, 뭐 지혜나 다양한 덕들이 제시됩니다. 지혜, 용기나 아니면 절제나 정의나 이런 덕목들을 다 제시를 해요. 그리고 나쁜 거는 뭐냐면요, 어리석은 거, 잘 모르는 거, 그리고 의롭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플러스 이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무차별적인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차별한 것이라고 쓸게요. 무차별한 게 있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요, 나에게 이익을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아요. 그 예를 들면요, 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혹은 죽음이라는 것, 혹은 쾌락이라는 거, 이 사람은 쾌락주의가 아니니까 쾌락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그리고 아름다운 거, 혹은 추한 거, 아니면 부자인 거, 혹은 가난한 거, 혹은 명성과 같은 거, 아니면 내가 평판이 나쁜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무차별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무차별한 것들은요, 내가 굳이 원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피하지도 말아야 돼요. 굳이 내가 그거를 안간힘 써가지고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일부러 막 회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부와 명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되게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 이런 원하는 거, 이런 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일부러 의도해가지고 막 도망치고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피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필기를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 참여를 멀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 참여 멀리한다라는 얘기 하지 않았죠? 공적인 삶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써볼게. 한 번 더. 세계 시민주의를 가지고 있고요. 공적인 삶도 주장을 합니다. 자, 5번 볼게요. 이성에 맞는 욕구 충족도 덕의 함량과 양립할 수 없다. 일단 플라톤도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스토아 학파의 경우도요.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자, 우리 욕구라는 게 사실 우리 무언가를 원하는 감정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즉 정념하고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정념을 근데 모든 정념을 다 거부한 게 스토아도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정념을 모두 거부한 거 아니에요.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학습지에도 나와 있었는데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혹은 인류를 사랑하는 그러한 감정들은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즉, 자연적인 감정들, 자연적인 뭔가 욕구들은 그것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성에 부합하는 거예요. 자연적이라는 것은 이성에 맞는 욕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성에 맞는 정념들은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해줬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자,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고요.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인 벤담입니다. 갑을 모두가 부정해야 됩니다. 자, 갑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면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멘트 우리 아까 수능 지문에도 다음 연도에 나왔죠? 답이었어요, 심지어. 봐봐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거 위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색으로 체크할 걸 그랬네요. 자, 다시 체크해 볼게요. 보라색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 2019년 답이었어요. 자, 이래서 수능 기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내려갈게요. 자, 2년 전 지문에서 따와서 답을 만들었네요. 자,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자, 이 멘트 또 나오네요.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것이라는 것은 쾌락이겠죠? 자, 이거 우리 분석을 또 해볼게요. 이 빨간색 부분, 요거 아타락시아입니다. 바로 평정심이죠. 자, 그러면 이거 누군지 이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렇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볼게요. 부정의 대답을 해야 돼요. 에피쿠로스가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벤담도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벤담은 미리 쌤이 써놓을게요. 그냥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할 테니까. 1번. 모든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 맞습니다. 동일한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쾌락이겠죠. 그 기준은 쾌락입니다. 자, 우리 동일한 기준.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갑은요, 쾌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을의 경우는 조금 세부화하자면 공리입니다. 공리. 즉, 유형성의 원리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죠. 쾌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되어야 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2번 보도록 할게요. 진정한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육체적 쾌락을 억제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육체적 쾌락을 억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추구해줄 필요는 있어요. 모든 육체적 쾌락을 억제해야 되는가? 식욕 같은 거는 우리가 억제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3번. 사회 전체 쾌락의 증대 여부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가? 참고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경우는 사회 전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X 해도 될 것 같네요. 4번. 사려 깊고 고상한 행위가 도덕적인 이유는 쾌락을 주기 때문인가? 맞습니다. 5번. 행복은 마음의 불안과 육체적 고통이 사라질 때 얻어질 수 있는가? 요거 우리 대표적인 우리 아타락시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그 마음의 불안이 없고 육체적 고통이 없는 경지를 아타락시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벤담 역시도 우리 행복을 고통의 부재 그리고 쾌락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둘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정리하는 필기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말로 하고 안 넘어가고 글로도 써볼게요. 우리 진정한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 모든 육체적 쾌락을 억제하는 거 아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가 있다. 그게 뭐였죠? 그렇죠. 식욕이죠. 이 식욕에 대한 이 욕구는 충족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몇 번을 또 더 볼 거냐면요. 자, 3번을 한번 볼게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이 갑의 경우는요. 지금 갑만 보고 있어요. 을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갑의 경우는요. 사적 영역에서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즉 은둔하는 삶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의 쾌락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도 마저 볼게요. 사려 깊고 고상한 행위, 뭔가 도덕적인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즉 이런 사려 깊고 고상한 행위가 도덕적인 이유는 단지 쾌락을 주기 때문인 거죠. 즉 뭐 이성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거, 즉 이성에 따르는 행동들 등등은 바로 수단으로서의 그냥 가치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뭐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요거를 이성은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오늘 에피크로스 스토아 수능 기출 문제는 풀이를 끝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 수능 문제 한 번 더 집에서 더 살펴보시고 수능 조금 활용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